민간 자격증이었던 보조공학사, 이 자격증이 2019년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복지 분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점점 관심을 갖게 된 라이센스입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꽤나 생소한 직군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공학사가 하는 일, 취업 방법과 연봉, 취업 전망 등 전반적인 보조공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공학 기기들을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의료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인 만큼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활동이 가능하죠. 보조공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요. 시험 일정은 매년 초에 1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보조공학사 기초 70문제, 응용 실기 100문제를 통해 평가하고요. 과목당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타 국가 자격증에 비해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아직까지는 취득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선 먼저 보조공학사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나이,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 없이 관련 교과목 이수만 되어 있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초 분야, 응용 실기 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총 10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죠. 작업치료학과와 같은 관련 학과 대학을 다니는 게 일반적이나 비전공자나 고졸인 분들이라면 자격증 관련하여 10과목만 이수해주면 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관련 교과목 이수로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학기 15주로 진행되고 학점은행제는 학기당 최대 8과목까지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0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면 총 2학기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죠. 이미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목명이 같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노인복지론을 이수했다면 대학명이 공통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학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수했던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용인대학교에서 이수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보조기구 역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인체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보조기기 제작을 필요로 하고 발전된 기술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보조공학사를 자연스레 필요로 할 것이고 국가 자격증이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취득자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편입니다. 각 병원 및 의료 분야, 보조공학센터, 보조공학연구소, 의료기기센터,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죠. 연봉은 초임 2천 중반에서 연차가 쌓이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연봉이 오릅니다. 오늘은 보조공학사가 하는 일, 응시 자격, 취업,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된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 평균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난이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 관련 교과목 이수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멘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